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상속세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오는 7월 말경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 방향이 발표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든 상속세제 개편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변경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앞으로 변경될 상속세제 개편에 맞춰서 어떤 절세 대책을 효과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또 상속증여세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편돼야 하는지 등등 살펴보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전 강의에서 증여계획 뒤로 미루세요 라는 강의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댓글 표시한 내용을 잠시 화면상에서 보고 계십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증여세는 폐지해야 된다거나 또 언제쯤 세법 개정이 이루어질까요? 등등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우선 먼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현행 국민들의 정서상 부자 감세 논란 때문에 상속세 폐지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상속세제 개편은 빠르면 올 정기국회 내에서 또는 내년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행 시기는 세법 개정 이후 상속증여 발생일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따라서 증여계획을 현재 갖고 계시거나 상속세 대비를 하셔야 하시는 분들께서는 잠시 세법 개정 주의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여당 쪽에서는 상속세제의 개편 방향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대 야당의 협치만 있다면 올 정기 국회 내에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다만 거대 야당이 온통 특검 탄핵에만 몰두하다 보니 진정 국가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건지 아예 외면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아니면 오로지 특검 탄핵을 하기 위해서 금배지를 달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야권이 대통령과 정부의 잘잘못을 감시하고 올바른 국정을 이끌도록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국민들 현안을 외면하고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세비를 축내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지나치게 높고 20여 년 이상 각종 상속공제 등은 물가 상승, 부동산 가격 인상 등 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이는 세금 징세 편의주의적인 안일한 발상으로서 지난 정부나 현 정부 역시 국민을 무시하고 바보로 취급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국내 자산가들이 무거운 상속세로 다 뺏기느니 해외로 짐을 싸겠다는 뉴스가 요즘 나오고 있고 현행 50%인 상속세율 두 원만 상속을 하게 되면 재산이 하나도 안 남겠다거나 차라리 위장이혼을 해서 상속세를 안 나는 게 낫겠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시간이 가능할 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제의 개편은 현행 유산세 제도를 유산취득세제나 자본이득세제로 바꾸는 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내외로 낮추고 각종 상속공제 범위를 현행 10억에서 20억 정도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재반 여건상으로 볼 때 상속세법은 결국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유산취득세 형식을 취하고 최고세율 30%, 각종 상속공제 합계액을 최소 20억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적용될 것 같고요. 따라서 상속세법 변경 시 증여세 세율이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 또한 낮춰지겠습니다. 현행 증여 공제 한도가 겨우 5천만 원 수준인데요. 이 또한 다소 인상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현재 상속세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유산세 제도라는 것은 피상속인 사망자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유산취득세 방식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한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과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본이득세 과세 방식은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 당시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 자본이득세 방식은 대기업, 대주주들의 상속세 면제 또는 영구적 감면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자나 대기업 주주들의 감세 효과라는 불평등, 불합리한 점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자본이득세제 전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세법 학자들마저 자본이득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저는 국세청 출신의 개인적인 제 견해로서는 자본이득세제로의 전환은 아직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 시기상조이며 특히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대기업, 대주주들이 당장은 상속세 부담을 덜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지만 상속 재산을 영구히 처분하지 않게 된다면 상속세 폐지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업 주주와 중소기업 또는 일반 상속인들과는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총 상속재산 가액 증가 추이는 2021년 약 21조에서 2022년 62조로 급격히 증가했고 2024년 현재는 각종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서 무려 100조에 육박할 듯 싶은데요. 통상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종전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10억 미만이라면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과세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는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상속인들이 실제로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제 부자 감세라는 발목에 계속 갇혀서 상속세제를 개편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심히 불보듯 뻔한 상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는데요. 어떤 안이 어떻게 발표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큰 틀의 변화 없이 미봉책에 그친다면 실제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또 민주당과 거대 야권에서도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번만큼은 20여 년 이상 손질하지 않은 구태의 상속법을 글로벌 수준에 맞게 과감히 손질을 해서 국민들 모두가 납득할 만한 상속세제 개편이 하루속히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증여나 상속을 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세제 개편 추이를 좀 더 지켜보시면서 절세 방법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후에 세제 개편 윤곽이 발표되고 나면 사안별로 제가 다시 각 항목별로 정리해보는 유익한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